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국내외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주식시장이 폭락한 데여서 미국은 조금 반등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해가지고 충격이 큽니다. 부동산 시장도 지금 지난달부터 매수세가 또 끊겨가지고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처럼 이제 부동산 폭락장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국적인 부동산 시황,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시황 한번 정리를 해보고, 부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이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사태가 장기화되면 금융위기 못지않은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이제 타격을 받는 부동산은 상가와 오피스텔이다.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이 이제 실물 경기가 이제 위축되니까 이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시장은 지금 타격받는 부동산은 상가, 오피스텔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시장은 최근 2, 3년간 급격하게 오른 지역, 어디입니까? 강남 3구, 서울 쪽이고, 그 다음에 지방이면 이제 부산, 대구, 경부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충격파가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격파가 크다기보다는 이제 보합시에서 하방 국면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조정 장세가 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실수요가 많은 9억, 부산 같으면 이제 6억 미만의 아파트들은 조금 더 충격이 좀 덜 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대외적인 이제 이 악재가 코로나19로 이제 좀 증폭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가 지금 한두 달 안에 지금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예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은 아직까지는 좀 안정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망자가 한 명 났고, 대구도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치료 그게 많이 나아져가지고 퇴원하는 사람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대래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같이 수도권 쪽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쪽은 2,300만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위험하죠, 지금. 인구 밀집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덩달아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이제 부동산도 지금 다운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보면, 기존의 예를 보면, 금융시장이 위기가 오고 나면 한 6개월쯤 지나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옵니다. 보통 통산제 사이클이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대충 분위기가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우리나라만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미국이 비상사태 선포를 했고, 유럽은 방역체계가 더 엉망이라고 합니다. 유럽 이런 쪽으로 지금 퍼져나오고, 일본의 올림픽이 지금 1년 연기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물 경기가 더 위축되고 금융시장이 더 지금 충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도 지금 만만치 않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정 장세가 계속된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사태 충격은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수준으로까지 이제 되고 있다.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한 분들은 사실 어려울 것이다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하고 지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한 5, 6% 정도, 금융위기 때. 그래가지고 이자 내기가 쉽지 않고 더 올라가는 그런 위험성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죠. 거의 지금 아파트가 1%대 저금리고, 아파트 대체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이자도 이자지만은 경기가 지금 안 좋다. 안 좋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만 살아날 수는 없는 방면이죠.
물론 뭐 상승할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수도권 쪽에 이제 9억 이하의 아파트는 좀 상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가 없는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좀 가서 조금 상승할 것이다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제한적이다. 전문가들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간다 하지만 그게 뭐 지금 이런 불안한 판에 지금 쉽지 않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격이 일는 것이 이제 그 상가, 오피스텔, 뭐 이런 상가인데, 자영업자들의 당장 임대료를 못 나고, 건물주는 임대 수익률 떨어져가지고, 다 지금 힘들잖아요. 힘들고,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충격파는 회생되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올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까지 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온라인 구매가 계속 커지니까 오프라인이 위축되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구매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물건 안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가가 지금 위축되죠. 문을 닫게 되고, 문을 닫게 되면 이제 장사되는 건물, 빌딩 이런 것들 공실이 많이 생기니까 계속 타격이 되고, 이게 또 부동산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가볍지가 않고 세를 준다든지 팔기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더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 지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타격이 이제 서울, 강남 3구하고 부산, 대구, 경북이 타격이 크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부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가장 그 핫하게 올랐던 해운대 쪽, LCD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저 용호동, W, 해운대 수영, 해수동 쪽의 아파트들, 고가 아파트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 폭으로 좀 하락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마찬가지로 그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고, 그 외에 이제 원래 이제 부산의 상반기 중에 아파트가 한 5,500세대 정도 분양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정 그린코아 대연동 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딱 시작하기 전인 2월 중순에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해가지고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아주 타이밍을 잘 잡았는데, 3월 달에 지금 예정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3월 달에 예정된 걸 보면 이제 덕천동, 이게 재건축 재개발인데, 재건축하는 덕천동 2-1구역 600세대, 재개발 덕포 1구역 중앙아파트 짓는 거 1500세대, 이런 것들은 사실은 3월 달에 지금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소식이 없습니다. 아직 뭐 3월 중순이니까 한 보름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온천동, 조그만 아파트, 호선 동네 76세대들, 그런 내가 볼 때는 연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큰 게 상반기 중에 핫한 게 남구 대연동의 대연비치 재개발 아파트죠. 그게 이제 뭐 1,500세대 정도 분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거기도 만만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게 입지가 워낙 좋고 단가도 괜찮다 그러면 몰릴 겁니다. 몰리는데, 그 지금 많이 움츠리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거는 6월이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코로나가 4월, 3월, 4월까지 다 안정이 돼버리면 뭐 5월, 6월 회복되면 또 갑니다. 그러면 또 부동산 아파트가 아주 회복세가 크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분양하고 난 뒤에 뭘 합니까? 입주. 지금 입주도 지금 뭐 상당히 좀 주저하기보다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부산 지역의 입주 아파트 물량도 상당히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부진하다,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3월 중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봐야 됩니다만은, 부동산 지역, 부산 지역의 부동산 상당히 타격이 있는데, 주로 해수동 같이 지난 연말부터 해가지고 많이 올라온 쪽은 어쨌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6억에서 9억 정도였던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아파트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 대신 상가, 건물,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은 공실도 많이 생기고, 이 코로나가 오래 감부해서 실물 경기가 계속 다운되면 아마 큰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 금융위기 상황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 부동산에 좀 관망을 하면서, 부동산은 정권하고 달라가지고 조금 황금성도 지금 어렵고, 또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이 팬데믹 현상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추경을 좀 더 늘린다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만 잡힌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잡히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문호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럼 그 여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IMF 수준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뭐 그때하고는 좀 다르죠. 뭐 다른 상황이 미칠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금융위기까지 이상의 어떤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사실은 저는 주목을 하는 게 원리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지금 미국 시장이 뛰었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 조금 보합세로 가면서 나아질 수도 있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고 계속 푹 주저앉아 버리면 상당히 이 어떤 그 금융위기, 불황, 그리고 그게 아파트에 부동산에 미치는 여파, 이건 장기적이고 좀 크게 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보시고 저도 속보로 계속 경기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